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죠?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2권 남았습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 내용은 얼마 전에 쳤던 6월 모의평가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6월 모의평가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때 생물이나 화학 친다고 지구과학 안 푼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고, 풀어봤던 친구들도 마지막이라고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좀 복습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땠냐면, 일단 난이도는 엄청 조금 쉬웠습니다. 6월 모의평가. 고3들이 쳤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보다 엄청 쉬웠어요. 이거는 1등급 컷이 한 47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3들이 쳤던 거는 한 41점 요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면. 여튼 이번 50분 안에 이거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한번 다 봤다는 가정하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 거고, 중요한 것만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과정을 나타냈네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기억, 백인은 A를 주장하였다. 대륙이동설 주장한 거 맞죠? 맞는 말입니다. 증거들도 알아야겠죠. 4가지. 그리고 B는 멘틀 내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멘틀 대류설.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선 상승하고 낮은 곳에서는 하강하고, 그런 식으로 멘틀의 상승과 하강에 열대류가 발생하는 이론 맞습니다. 그리고 해저 확장설을 해저 탐구 기술 발견으로 이거를 지지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해저 지형을 대해서 이제 탐구가 가능합니다. 수심이 어느 정도구나, 해령과 해구가 어떻게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저가 확장하는지, 해저 확장설의 증거 제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답은 5번. 그런 식으로 쉽게 이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 판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해령에서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해령 바로 찾아볼까요? 해령이 여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가 해령인지. 여기 지자기들이 나타나 있어요. 고지자기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죠. 완전 대칭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해령을 중심으로는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가 거의 대칭입니다. 만약에 판의 속도가 이쪽 판이랑 이쪽 판이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벌어지는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대칭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칭이다. 그러면 보면 A는 해령에 위치한다. 아닌 경우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일정하다. A는 해령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여기 해령이죠.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보자마자 틀렸다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틀립니다.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이거 자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판이 이동하는 게 똑같아요. 이동하는 속도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이동하는데 어떤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고지자기 역전 주기가 일정했다면 그 다음에 하얀색 선, 얘들도 요만큼이 똑같이 이렇게 왔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다 다르죠? 매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속도는 다 일정한데 얘들이 고지자기 어떨 땐 정자극기, 역자극기 나타나는 거 보면 얘들은 역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지강의 연령은 감소한다. 아니죠. 이쪽으로 갈수록 수심도 깊어지고 퇴적물도 두꺼워지고 또 해양지각이 형성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많아지겠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디귿 틀렸습니다. 증가합니다. 답 기억. 그 다음 문제.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구조, 습곡, 정단층, 역단층. 친절하네요. 기억 가에서는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배사. 배영할 때 배가 위를 보죠. 위를. 이렇게 위로 돼 있는 거
습곡 중에서도 배사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거 향사, 배사구조 맞고. 나는 상반이, 여기서 단측면이 있고 상반이 이거죠. 상반이 지금 내려왔죠. 상반이 내려왔죠. 장력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상반이 내려왔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요건가? 하여튼 여기 정단층이라고 하네요. 상반이 단측면을 따라 위로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이거는 역단층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틀렸습니다.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정단층, 장력, 발산형 경계, 역단층, 횡압력, 수렴형 경계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네요.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가와 다의 지질군조 맞죠? 습곡도 횡압력입니다. 습곡도 역단층도 횡압력, 정단층은 장력, 멀어지는 힘. 이렇게 맞습니다. 수렴형 가다 횡압력. 기억 디귿. 쭉쭉 보겠습니다. 4번. 해양 탐사선이 기준점을 출발하여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쭉쭉쭉 바로 볼게요. 기억.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얕다? 아니죠. 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는 말은 당연히 수심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길겠죠. 수심이 얕은 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은 1500이다. A가 어디에 있죠? A가 여기 있네요. 수심을 말하라고 하네요. 수심을. 음파의 왕복 시간이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2.0. 갔다가 오는데 2초. 그러면 내려가는데 1초, 올라오는데 1초. 바로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음파의 왕복 속도가 1500m/s라고 했으니까 1500m 맞네요. 수심 단위 미터니까 1500 들어가는 거 맞고,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해저 지형은 해구이다. 지금 친절하게 탐구 결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저 지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심이잖아요. 바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겠죠. 해구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수심이 이렇게 깊어야 돼요.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해구는 깊은 골짜기잖아요. 그리고 대략 수심이 깊은 이 해구에서는 수심 한 6km 이상을 해구라고 합니다. 보통 6km 이상을. 그래서 이건 해구가 틀렸어요. 해령입니다. 답 2번. 쉽죠? 그 다음에 북한산 인수봉 잘 안 내려갑니다. 북한산 인수봉 제주도 해안. 바로 떠올려야죠. 북한산 인수봉 뭐지? 중생대 형성되었고, 그리고 얘는 화강암이다. 화강암이면서 바로 판상전리 여기까지 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 해안 생긴 것도 딱 주상전리죠. 바로 제주도. 제주도니까 신생대. 신생대고, 그리고 바로 현모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상전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에서는 판상전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까지 좀 더 말해볼까요? 판상전리는 압력이 이제 감소하는 게 되죠. 깊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지표가 노출되면서 압력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반대로 주상전리는 화산 분출해서 급격하게 식는 거. 마그마의 냉각 수축, 이러한 핵심어가 있겠죠. 그럼 보면 가행선 판상전리 맞는 말. 나의 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암석이 지표로 노출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형성되었다. 요거는 판상전리에 대한 그대로의 내용을 설명해 준 거죠. 나는 주상전리입니다.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성암 맞습니다. 화강암, 현무암 둘 다 화성암입니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둘 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기역 디귿.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들어가는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안 들어가던데 금방 풉니다.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A, B의 위치를. 지금 친절하게 이런 게 다 어떤 용융 곡선이다 나와 있는데, 사실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중요해서 거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함된 화강암 그래프에서 찾아줄까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이 점선이네요. 이 점선. 압력이 커진다. 깊이가 깊어지는 걸 압력이 커진다고 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죠. 압력이 커질수록 물을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은 높아진다. 아니죠. 온도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서 낮아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높아. A는 기역과정. A가 뭐죠? 발산형 경계. 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점 같은 것도 A랑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지금 압력이 감소하면서 물이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 녹아서 혐오함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겁니다. 이 발산형 경계랑 열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다 기억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과 같은 과정 맞습니다. B가 생성될 때 물은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읽어주면 돼요. 물을 포함하지 않을 땐 이렇게 온도가 높아요. 물을 포함하면 이제 용융점이 확 낮아지죠. 온도가 확 낮아지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쉽게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죠. 7번에 5번 6번에 5번 7번 바로 가겠습니다. 왜 잘 안 내려가지지? 그림은 화, 성암 ABC를 구분했대요. 하나는 유문암, 하나는 화강암, 화가는 현무암. 자,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적고 나서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분출에 가깝고 그러니까 분출하여서 굳어져서 형성된 마그마를 말하는 거고 SiO2 함량, 온도, 뭐 점성, 유동성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열로 보면 냉각 속도 같은 거 책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유문암, 화강암, 현무암이라네요. 유문암과 화강암은 마그마의 성질은 똑같아. 현무암은 유문암이랑 어떤 성질이 비슷하냐면 입자의 크기가 비슷해. 얘들은 입자가 크고 얘들은 작고. 그럼 보면 입자의 크기부터 먼저 세립질인 거 A, B가 일단 현무암 아니면 유문암 중을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SiO2 함량이 높은 거 유문암입니다. B 유문암, A 현무암, 남은 거 화강암. 오케이. A는 현무암. 맞는 말. 암석의 색은 B가 A보다 어둡다. 유문암이 현무암보다 어둡다? 아닙니다.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어둡습니다. 철 함유량 높아지면서 어두워져요. 제주도 돌하루방 생각하면 됩니다. 암색은 B가 A보다 어둡다. 틀렸습니다. A가 더 어둡습니다. 현무암이. C는 B보다. C는 화강암은 유문암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맞는 말. 기억 디귿. 쭉쭉 가겠습니다. 방사성 원소 붕괴네요.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바로 보겠습니다.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네요. 모원소. B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네요. 자원소. 기억 맞습니다. 화성암 속에 C와 D의 함량이 1대3이다. C가 또 마찬가지로 모원소, D가 자원소입니다. 처음에 반감기가 한번 붕괴되면 1대0이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림 안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3 그럼 1대3이 되는 거는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거친 거네요. 지금 1대3이란 말은 반감기를 두 번 거쳤고 그러면 C의 반감기를 한번 찾아줄까요? 100에서 50이 되는데 6억 년이 걸렸네요. 그리고 이 또 교차하는 지점이 제가 반감기라고 했어요. 6억 년. 그럼 반감기가 두 번 진행된 거니까 절대 연령은 18억 년이 아니라 12억 년이겠죠. 니은 틀렸고 0에서 12억 년 동안 감소하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 퍼센트는 C가 A의 2배이다. A는 반감기가 4억 년인데 반감기를 두 번 거치면 지금 잠시만 12억 년 동안이라고 했죠. 그럼 12억 년 동안 이 남은 양 얼마나 감소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감소했죠. C는 얼만큼 감소했죠? 12억 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감소했어요. 딱 봐도 뭔가 2배가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도 퍼센트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4억 년이잖아요. 그런데 12억 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반감기가 3번 진행된 거예요. 8분의 1,
8분의 7이니까 8분의 1이 얼마입니까? 12.5%입니다. 8분의 1이면 그러면 87.5%가 A는 감소한 거예요. A는 C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6억 년이니까 2번 감소했으니까 75%가 감소했겠네요. 75%.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그래서 이건 2배가 하여튼 아니다. C가 A의 2배다. 일단 너무 틀렸네요. A가 더 많이 감소했고 그것도 양 또한 2배도 아니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답 1번. 그림 가는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죠. 5억 년 전에 2개의 자기북극이 존재하였다. 아닙니다. 자북극은 항상 한 개예요. 그런데 대륙의 이동함에 따라서 지금 자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찍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똑같은 곳에 있는 거로 찍히죠. 두 개의 북극이 있는 게 아니라 자북극은 하나예요. 그런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북극의 이동 경로, 겉보기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지질 구조가 유럽 대륙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북아메리카죠? 이게 북아메리카죠? 그리고 이쪽이 유럽입니다. 얘들이 원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지질 구조, 얘들 붙어있는 이 지질 구조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음 맞고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쭉쭉 가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림은 멘틀 대류와 쭉 가면 되고 A와 B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 올리는 힘, 해구에서 섭입하는 잡아당기는 힘 중에 하나이다. B는 딱 봐도 해령에서 판을 밀어 올리네. 이렇게 밀고 해구에서 잡아당기네. 탁탁 되겠죠? 그러면 A는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무거운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중력 때문이죠. 더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 판이 잡아당기는 힘, 해구에서 중력에 의해 발생한 거 맞아요.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힘은 B. 여기 발산형 경계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플룸이 하강하는 곳은 B가 A보다 크게 작용한다. 플룸이 하강하는 곳은 섭입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가 더 잘 작용하겠죠? B가 A보다 틀렸습니다. A가 더 잘 작용합니다. 기억니은 11번. 그림 가는 지층의 태적 구조를 나는 해양 태적 환경을 일부를 나타낸 거다. 가는 점이층리네요. 가에 대한 설명 기억 맞습니다. 퇴적물이 쌓일 때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입자 크기가 좀 놓여져 있을 때 어떤 지각 변동을 받거나 그러면 저탁류라고 하는데 이 대륙붕에 쌓여있던 것들이 우르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대륙대 쪽으로. 대륙 사면을 쭉 타고 그때 알갱이 큰 것들이 무거워서 퇴적 속도가 더 빨라요. 아래쪽에 이렇게 쌓이고 위쪽으로 입자들이 작은 게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나의 대륙대보다 대륙붕에서 주로 발견된다. 아닙니다. 대륙대에서 이렇게 우르르 이게 떨어져 와야 돼요. 약간 떨어지는 속도 한 번에 물에 의해서 흘러가서 퇴적되는 게 일반적인 대륙붕을 말하는 거예요. 대륙대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두루루 떨어져서 무거운 게 밑에 깔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륙대보다 대륙붕에서 주로 발견된다. 아닙니다. 대륙대에서 더 잘 발견됩니다. 답 기억니은. 그리고 12번. 지질시대의 기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표. 나무의 나이테 사이 간격을 통해 당시 기후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나무 나이테 폭이 넓다는 말은 나무가 잘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사냐면 온도도 높고 강수량도 많은 곳에서 잘 삽니다. 그래서 A는 맞아요.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비를 통해 평균 기온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빙하도 산소 동위원소비 가지고 있고 대기도 가지고 있고 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 안에 유공충이라고 하죠. 얘들은 껍질이 CaCO3로 되어 있어요. 껍질이
여기도 산소 있죠. 얘들도 다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 동위원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온이 증감함에 따라서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B도 맞고, 퇴적물 속에 보존되어 있는 꽃가루 화석을 연구하여 기후분포를 알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뭐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침엽수는 좀 추운 환경에서도 잘 살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후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화렵수는 그 반대겠죠. 쭉쭉 가보겠습니다. 1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 화석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표준화석이네요. 지층에 역전은 없었다. 오케이. 가의 A층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산출될 수 있다. A는 지금 보면 화폐석 다음이에요. 화폐석은 신생대인데? 신생대 다음에 공룡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역전도 없다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볼까요? 삼엽충이죠. 고생대. 화폐석이죠. 신생대. 무조건 부정합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여기 신생대 아니고 중생대 화석이 와도, 그 공룡이 오더라도 여기 부정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가 바뀌는 거는 무조건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합이 되려면 고생대에서 그 다음 또 고생대 화석이 와야 돼요. 중생대에서 또 중생대 화석, 이런 식으로 퇴적 중단되는 시기 있었습니다. 고생대에서 신생대로 점프했잖아요. 이음 맞고, 다의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화폐석 바다. 얘는 공룡 발자국이네요. 공룡은 여기서 말하는 공룡이라는 건 항상 육상의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 사는 공룡을 어룡이라고 해요. 할 때 우리는 잘 따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룡은 다 육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육상 생물입니다. 그래서 다는 모두 바다 퇴적 아니에요. 이 공룡 발자국이 있어서. 얘들은 해양, 삼엽충 해양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 몇 문제 안 남았다. 15번. 그림은 하와이 열도의 위치와 절대 연령을 나타내는 거다.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은 이동 방향은 남동쪽이다. 현재를 말하는 거네요. 현재를. 잠시만요. 600만 년, 6억 년. 600만 년, 6천만 년. 약 6천만 년에서 요 정도까지는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4,300만 년부터 현재까지는 판이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이거 방향 알 수 있겠죠? 현재는 그래서 이쪽으로 동서, 북서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한 판은 남동쪽이 아니라. 체크해야 됩니다. 남동쪽은 완전 반대쪽을 말하고 있죠? 틀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열점에서 화산섬이 생기고, 화산 폭발에서 화산섬이 생기고,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 지역은 주로 안산암질. 열점은 안산암질입니까? 아닙니다. 현무암질입니다. 발산형 경계랑 똑같이.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하와이 섬은 뜨거운 플룸 상승. 맞습니다. 디귿. 자, 네 문제 남았네요. 20번은 아니고. 그림은 퇴적암 중 여감, 석탄, 암염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쇄설성 퇴적암인가? 쇄설성 퇴적암. 여감,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석탄은 생물체가 죽은 유해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이죠. 유기적. 그리고 암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잔해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암염이라고 합니다. 얘는 증발 이런 거는 다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침전, 증발 이런 거 다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보면 A는 쇄설성 퇴적암인가? 예, 맞습니다. 여감.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형성되는가? 기역. 얘라고 했으니까 석탄 맞고, B는 주로 석회 물질이 침전되어서 형성된다. 암염은 꼭 석회 물질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NaCl입니다. NaCl. 근데 석회 물질이 침전되면 뭐가 되냐면 석회암이 돼요. 말 그대로.
석회암 CaCO3가 돼요.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디귿. 기억 니은입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만들어지고 화학적 퇴적암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석회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지면 화학적 퇴적암. 그런데 유기적 퇴적암은 아까 유공증도 말했는데 CaCO3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껍질이라든지 그런 곳에. 그런 애들 죽어서 또 만들어지면 석회암 됩니다. 근데 화학적 퇴적암으로 만들어진 석회암이 훨씬 많죠, 양이. 그 정도 거는 몰라도 되고 한번 들은 걸로 족합니다. 바로 17번. 지질시대 제일 긴 거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긴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집니다. 올수록. 생물 종류의 수는 A 시기가 D 시기보다 많다. 아닙니다. 점점 진화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종이 나오게 되고 형태가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A 시기는 단세포,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단세포, 조금 다세포, 그 정도. 아주 아메바 같은 그런. B 시기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고생대 말 판게아 형성 맞고, C 시기에 육상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틀렸습니다. 육상생물 처음으로 태어난 거 어디죠? 고생대에 실루리아기 때. 그때 이제 오존층 생기면서 육상생물 처음으로 나옵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입니다. D가 틀렸습니다. 가완하는 사측리와 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보자마자 얘는 지금 이거는 지층의 단면을 보여줬네요. 얘는 측리면을 보여줬네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면 같은 경우에 옆에서 받는 모습, 딱 잘라서 옆에서 받는 모습이고, 측리면은 그 지형을 위에서 퇴적되었는 그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 이게 사측리겠죠. 얘가 연은이겠죠. 그러니까 가는 사측리 틀렸습니다. 나를 통해 퇴적 당시 바람이나 유수의 방향 알 수 있죠. 가와 나의 같은 퇴적 구조를 통해 지층 상하 판등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측리면만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더 나아가는 심합니다. 측리면만 봤을 때는 이 연은이 이게 지층의 상하를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었는 거는 연은이를 통해서 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4개 있죠. 점이측리, 연은, 건열, 이런 사측리, 이런 걸 통해서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냐, 이거를 물은 거니까 맞는 말이겠죠. 이 그림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측리면을 봤기 때문에. 이 그림도 근데 이 지형도 단면을 봐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은 지층의 생성 과정, 지사학 법칙. 사암층과 석회암층이 태정될 때 수평으로 쌓였어요. 처음에는 수평으로 쌓였답니다. 얘들 지금 좀 기울어져 있네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았겠죠. 말 그대로 수평 퇴적의 법칙. 사암층과 석회암층이 퇴적되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세일층이 퇴적되었어요. 부정합의 법칙. 나중에 관입한 화강암은 세일층보다 나중에 형성되었어요. 관입의 법칙.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관입의 법칙. 자, 이런 식으로 20분이 아니라 20번 문제까지 우리 시험 범위 빼고 다 풀어보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서 시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